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제목이 깜짝아. 여기. 잠시만 될까요? 여기. 그게 예. 잠시만요. 자, 깜짝 놀랐네. 호출이 나와있고. 좋아. 자, 보자. 자, 영어 표현으로는 액티비티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활동도라고 하죠. 활동도라고 하죠. 이 활동도라는 게 뭐냐면 리원? 축구 좋아해? 보는 건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 오, 좋습니다. 지금. 뿌아까오? 축구 알아요? 안 돼요. 좋아요.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 못하는 선수들이죠. 잘하죠.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왜 그래요? 자, 이번 월드컵에서 왜 그러는 건지 저 축구를 잘 아는 저 뿌아꺼 논평 부탁해 봅시다. 자, 왜 때문에 축구 잘 안 되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보유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왜 그런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됐건.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다 아는 다 잘하는 건 알죠. 그냥 뭐 꼭 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기보다는 우리가 말만 되면 아는 선수들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선수들이 자기의 소속팀에서 뛸 때의 실력하고 우리나라 국대팀에서 뛸 때의 실력이 사실 보면 같아요, 달라요? 사실 같아요, 달라요? 딱 보면은 손흥민 선수 옛날에 포트넘에서 뛸 때 보면 그거하고 이번 월드컵 팀에서의 모습이 어때 보이냐? 물론 주변 동료들의 영향 있죠. 있지만 왠지 같아 보여요, 왠지 달라 보여요. 왠지 달라 보이죠? 바로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객관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력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매우 주관적일 뿐더러 실력이라고 하는 건 고정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매우 가변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가변적인 것 때문에 그 선수의 실력을 올바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뭐 할 때?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독일에서 뛸 때의 경기력,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뛸 때의 경기력, 그 다음에 영국에서 뛸 때의 경기력, 정확히 약간씩 다를까? 약간씩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주변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주변의 영향을 제하고 순수 그 선수의 진짜 능력을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주변의 능력을 제하고 그 선수의 순수 능력을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뭐 할 때? 굉장히 경제 논리 때문인데 언제 그 선수의 객관적 능력치를 수치화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거든요. 주변 영향이 없다고 치더라도 언제? 바로 연봉 협상할 때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의 연봉은 한두 푼 해요, 수백억씩 해요. 수백억씩 하죠. 그 수백억 하는 데서 1, 20%만 왔다 갔다 해도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내 실력이 이렇게 높다를 주장할 근거가 필요하고 구단 입장에서는 에이 그거 뭐 팀빨이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치적, 수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 수리적 근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 이미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그간의 경기 데이터 있죠. 뭐 어떤 경기에서 팀이 어디였고 뭐 몇 분 뛰었고 위치가 어디였고 그런 모든 데이터를 수치가 다 돼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별것도 아닌 축구에서 뭐 그런 거에서 수치하나 싶은데 별게 아닌 게 걔들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축구단과 축구 선수를 데리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시에서 수학자들한테 외주를 줘서 그런 모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의 기존 과거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리고 현재 이 선수의 나이, 건강 상태 등등등을 변수로 넣었을 때 이 선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모델, 수리적 모델 있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수리적 모델을 화학 반응에 적용한 개념이 바로 액티비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의 실력, 주변 동료의 영향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 다음 상대 팀하고의 상성이라고 하죠. 이 선수가 다 잘하는데 이 팀하고만 붙으면 맨날 개발질이야. 막 그럴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구장도 선수의 기량에 영향을 주나요? 강력하게 주죠. 예를 들면 홈 경기에서의 승률과 어웨이에서의 승률이 완전 다르죠. 극단적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축구 A매치 경기를 뭐라고 해요? 축구 A매치 경기. A매치가 뭐예요? 피파 주간 A매치. 자, 이 말 자체가 또 A니까 되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A매치. A매치가 뭐예요? 바로 국가대항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팀끼리 붙는 게 아니고요. 국가대표팀끼리 붙는 거. 요 피파 설립 이래로 70년 동안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서 홈 불패인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홈에서 경기하잖아요. 브라질의 독일이 연합해서 와도 무조건 이깁니다. 적어도 비깁니다. 어딜까요? 인류 역사상 이건 깨지 못하는 기록입니다. 이 국가대표팀은 홈에서 경기하잖아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잘해도 비기는 겁니다. 어딜까요? 어이 축구 잘한다며. 어딜까요? 모르네.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축구 잘한다고. 어딜까요?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왜? 축구구장이 해발 4,500m에 있어요. 그 볼리비아 수도가 보고타인데 거기가 4,500m예요. 공기 수준이 평지의 한 50%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5분만 뛰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 안데스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피 속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폐에 허파가리가 엄청 많아요. 이게 날 때부터. 그 선수들은 거기서 어렵지 않게 뛰는데 그 외의 선수들은 거기서 한 5분만 뛰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볼리비아 국가대표팀은 홈팀 무패입니다. 무패.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요? 경기장이 선수의 실력에 영향을 주나요? 심각하게 주네. 그런 것처럼 어떤 용질이 반응을 하려고 하면 그 녀석 자체 말고 다른 애들이 영향을 줄 거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다른 애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걸 수학적 함수로 만들어 온 모델을 뭐라고?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축구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화학 얘기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어떤 용질의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몇 개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아주 가장 강력한 거 뭘까요? 그 녀석의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 뭐래요? 뭐 그것도 들었긴 합니다만 더 강력한 요소. 바로 해당 녀석의 해당 성분의 쪽수입니다. 쪽수.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하고 국가대표팀에서 뛸 때하고 어디가 더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도 손흥민 선수가 두 명 있으면 더 잘하겠어 못하겠어 당연히. 두 명 손흥민 선수 공격수가 두 명이 손흥민이야, 뭐 공격수 세 명이 손흥민이야, 그럼 더 잘하겠지 뭐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당 물질의 반응성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첫 번째 쪽수예요. 많이 때려 넣으면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하겠죠. 어찌 보면 너무 이상한 얘기에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가 용매 조건 같은 겁니다. 현재 용매가 수용액 중이냐 아니면 유기용매에서냐에 따라서 해당 성분의 반응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매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같은 데서는 용매 중에서 뭐 에이프로틱 솔벤트, 그 다음에 뭐 프로틱 솔벤트 이런 식으로 용매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용매에 따라서 특정 성분의 반응성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용매 역시 해당 성분의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왜 아까 축구에서도 상성이라는 말 썼었잖아요. 어느 팀하고 하면 잘하는데 어느 팀하고 하면 막 엄청 못하고 막 바로 주변 다른 물질들. 반응을 시켜야 되니까 상대 반응물이 있겠죠. 현재 X가 Y랑 반응하느냐, X가 Z랑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꼭 실제로 반응할 물질뿐 아니라 반응하진 않지만 계속 있는 물질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반응하진 않지만 계속 있는 물질들. 그래서 뭐 이런 애 중에는 상대 반응물도 포함되고, 바로 이런 말 기억해요. 구경꾼.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구경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구경꾼 완전 중요하죠. 어떤 그 응원팀이 와서 응원하느냐에 따라서도 선수들의 전투력의 차이가 나죠.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구경꾼이 양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반응 중간 미케니즘에서 구경꾼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온도. 아까 뿌아까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해당 성분의 현재의 그 실제적 반응성을 수리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걸 액티비티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액티비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선 첫 번째, 해당 용질이 수용액 중에 있는 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액티비티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이렇게의 각각의 요소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 반응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요? 농도라고 했죠. 그래서 액티비티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요소는 요 농도입니다. 현재 그 녀석의 농도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농도를 REF 농도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줍니다. REF는 뭐 줄임말이냐면 요거를 줄임말이거든요. reference. 그래서 reference라고 쓰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참고, 뭐 참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레퍼런스 농도를 얼마를 정해주냐면 기준 농도로 레퍼런스 농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농도를 다시 1몰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떤 숫자를 1로 나눈다고 그 값이 변해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바로 활동도를 무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현재 농도가 0.5몰이야. 0.5몰인데 1몰로 나누면 뭐만 남겠어? 0.5라는 숫자만 남겠지? 그래서 활동도라고 하는 건 단위가 없는 수치로만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단위가 없는 수치로만 표현돼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활동도 얘는 단위가 없다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그리스 알파벳 감마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활동도 계수라고 합니다. 활동도 계수. 자, 이 활동도 계수는 뭐냐면 반응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 뭐 5번째, 6번째 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더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요소들 있죠. 이걸 싸그리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활동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농도는 여기 있잖아. 농도는 이 보시면 농도는 여기 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 그거를 싸그리다 모아놓은 게 바로 활동도 계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활동도 계수라는 게 사실 활동도라는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도 계수는 알아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는 어떤 상황에서나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아까 축구선수 실력 검증 모델처럼 돈을 많이 줄 때. 수학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수학자들이 찾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알기 어렵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혹은 화학에서도 이 활동도 계수 모델은 많이 알려져 있을까요? 몇 개 없을까요? 몇 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활동도 계수 모델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분야의 것들을 찾아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논문을 뒤져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과거 어떤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해놓은 업적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내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수리물리 이런 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보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도 계수는 보통 어떤 값을 갖느냐? 요 정도 값을 갖습니다.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알겠죠? 0에서 1 사이.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그럼 이 말은 가끔 어쩌기도 한다? 왕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성분이 꼭 용액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기체혼합물일 수도 있죠. 기체혼합물. 그러면 기체혼합물은 몰농도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조금 어색해요. 기체는 몰농도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체는 몰농도보다는 뭐로 표현하는 것이 부분합. 알겠죠? 부분합. 그 현재 시스템에서 그 성분의 부분합으로 활동도를 주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도 그 부분합을 뭔가 참고 압력으로 나눠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레퍼런스 그거. 그럼 이때는 부분합으로 활동도를 표현하면 그때는 얘를 뭐로 나눠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때 참고 압력은 얼마겠습니까? 180예요. 지진이네요. 지진이네요. 우와. 저 혹시 휴대전화 켜봐야지. 지진 경보 왔나? 네. 아직 안 왔어요? 지진 경보 아직 없어요? 네. 좋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기체혼합물에서는 성분의 성분의 활동도를 이렇게 부분합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동도 계수인 건 동일하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 활동도가 화학 평형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야, 지진. 야, 지진이. 어이씨, 깜짝 놀랐네.